안녕하세요. 미술 선생님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봄인데 답답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답답했을 것 같아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으로 와서 수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파리를 보니까 어떤가요?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 아, 자, 미술은 상상력의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과목이죠.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서 자신의 그 꿈이나 아니면 상상력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두 번째 명도 단계 적용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는 직육 면체에다가 명도 11단계를 적용해 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 원통에다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도 11단계를 적용할 때 무엇의 방향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네, 밝고 어두운 것을 표현해야 되니까 빛의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어디를 그 빛의 방향으로 정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밝고 중간톤, 어두운 톤, 그리고 반사각, 그리고 이 부분 그림자 부분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은 빛이 위에서 오니까 이 윗부분은 밝은 느낌으로 놓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형태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네, A4 용지 깨끗한 것을 위에다 포개고 그리고 창문 쪽에다 대고 형태를 트레이싱 기법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미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전 시간과 동일하게 준비물은 프린트물, A4 용지, 그 다음에 연필, 샤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HB 연필도 괜찮고요. 근데 4B 연필이 가장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껍고 넓게 칠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지우개가 있으면 됩니다. 지우개도 꼭 미술용 지우개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형태 부분, 그러니까 안 보고 하는 형태의 연습이 가장 좋지만 그걸 타고난 사람들도 있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 미술의 경향이 꼭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것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오늘도 트레이싱 기법을 활용해서 형태를 먼저 누구나 하기 쉽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비치거든요. 이걸 보면 비치는데 이 비치는 것들을 표시를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치는 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가에 종이를 비춰놓고 보면 잘 보입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선 잘 안 보이니까 창가로 한번 해서 형태를 떠볼게요. 자, 벌써 했습니다. 금방이죠? 자, 한번 대충 해놓고 형태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언제나 얘기하지만 잘 그리기보다는 한번 겪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으로 미술을 해서 직업으로 가질 사람은 별로 극소수이기 때문에 미술을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접하고 취미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안목을 키우는 미술이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곽 그 형태 잡을 때 처음에는 너무 진한 색깔이 안 되도록 해주세요. 선생님도 지금 잡았는데 색깔이 좀 너무 진하거든요. 그러면은 지우개로 살짝씩 자, 흐리게 해놓고선 들어갈게요. 그래야 밝은 부분에서 어색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빛의 방향을 먼저 정할게요. 빛의 방향은 이쪽이죠. 자, 이것을 보면 빛의 방향, 그러면 이 부분이 어둡고 여기 중간 톤, 밝은 톤, 여기 아주 밝은 톤, 어두운 톤, 그리고 반사광, 그리고 그림자.
그림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을 해볼 겁니다. 이것을 잘 관찰하고 여기에다가 최대한 따라서 연습해 본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표현을 할 때 밝은 부분은 좀 나중에 하고 가장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가장 어렵겠죠? 어둡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둡게 눕혀서 칠합니다. 눕혀서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요. 조금씩 더 어두워진다고 생각을 하고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장 어둡게 잡고 중간 톤으로 가는 거죠. 중간 톤으로 가다가 자, 조금씩 그라데이션을 밝아집니다. 날카로운 느낌이 없도록 눕혀서 하고요. 자, 이렇게 저 중간 이 부분은 밝으니까 건들지 말고요. 이 중간 톤하고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작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더 어두워져야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중간 톤을 넣어주고 이러면서 명도 단계가 중간중간에 계속 생기는 겁니다. 맞춰 나가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 선이 여러 번 겹쳐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부드러운 느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날카로운 느낌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눕혀서 자연스럽게 완성해 가면서 연필을 세워 나가는 게 요령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실수가 나왔던 이런 선들이 눈에 거슬리지만 자꾸 올라가면서 그 밑에 있는 선들에 의해서 소묘가 조금 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씩 이제 그라데이션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눕혀서 하고 있습니다. 연필을. 자, 흐리죠, 아직은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림자 부분을 조금 이렇게 경계를 좀 해놓으면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니까 그리기에 즐겁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뭉개진 그림으로만 나오면은 이제 약간 완성할 때 이게 그림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 가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중간 과정에서 그렇게 내가 그림을 실패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좀 이 부분보다 앞부분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아주고 맞춰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더 진해야 되겠죠. 자, 선으로 보이지 않게. 자, 처음에는 이렇게 눕혀서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세워주겠죠. 왜냐면 힘을 받아야 진하게 연필이 그어질 테니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차츰차츰 올라가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면은 가장 어두운 부분, 빛의 반대 방향 되는 부분을 더 진하게 하고 그거에 맞춰서 밝아지고 맞춰주고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고 그 주변에 중간톤을 맞춰주고 하면서 어색하지 않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라데이션이 자동으로 생기겠죠. 자, 이 부분이 진해지고 연필선이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연필선이 나중에 보일 때는 마무리할 때 보이면 됩니다. 연필선이 보이게 되면 덩어리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자, 처음에는 틀릴까봐 실수가 나올까봐 조심하게 하는데 그리고 너무 조심하다 보면은 그림이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 아주 어두운 데 부분은 좀 틀려도 나중에 색깔이 올라가면 되니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맨 처음에 이거 선 어떻게 그어야 되냐고 이제 질문이 많아요. 그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에다가 연필도 대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부러 가장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그어줘 버립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도 틀렸으니까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중간 톤으로 맞춰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접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어두운 부분을 너무 튀지 않게 자연스럽게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중간 톤을 넣어줍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보다 더 꼼꼼하게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능력치가 정말로 전 세계에서도 알아줄 만큼 그 특출난 우리 능력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톤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만 넣지 않고 지금 스냅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지금 선생님 그 도화지를 A4 용지를 돌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눈에 튀지 않게 연필선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 눕혀서 하면 되겠죠. 자, 자연스럽게 보이게 여기 연필선이 보이죠? 그거를 선생님 또 무마시키는 겁니다. 이런 그 중간톤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들어가니까 지금 색깔이 들어가니까 이제 또 이쪽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쪽도 한 번 더 진하게 잡아줄 겁니다. 이쪽에 튀어나오는 느낌을 줘야 되니까 이 부분 좀 강하게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좀 정리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 가니까 연필선이 처음에 연필을 기울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눕혀서 하다가 정리할 때 마무리가 되면서 조금씩 기울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요령을 좀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세워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진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작업들 그러면서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거는 명도 단계 11단계에서 참조를 해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선이 보이지 않게 눕혀서 밀도 있는 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네, 여기도 이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진하게 하다가 밑으로 갈수록 좀 약간씩 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밑으로 약간씩 거리감이 생기는 것들을 표현하면 좋습니다. 자, 연필선이 계속 겹치면서 아랫부분에 날카롭게 보였던 연필 그 선들이 다 이제 묻히면서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명도 단계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약간씩 더 조절을 강하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자, 그리고 어색한 부분은 주변에 중간 톤을 넣어주면서 무마시키는 거죠. 자, 손을 쉬지 않고 계속 올려주는 것은 선이 겹치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자꾸 그 연필선이 튀는 부분들을 힘 조절을 해가면서 무마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할 때 이제 그림자 부분을 조금 또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그림이 이제 처음엔 흐리게 올라갔다가 조금씩 진해지는 거죠. 자, 그림자 부분인데 여기는 위에서 오니까 딱 끊어지겠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진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처럼 그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이 진하고 흐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리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진한 게 먼저 보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을 진하게 주고 뒷부분은 약간씩 흐리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시 현상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너무 튀지 않게 무마시키는 거.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뭉개줘도 되겠죠. 이제 그림자 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입체감이 나려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림자 뒷부분이 흐리게 보이고 앞부분이 조금 진해 보이면 원통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러면 이때 그라데이션의 그 강약 조절, 명도의 강약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자, 조금씩 맞춰가면서 어색한 부분을 맞춰 나갑니다. 선생님도 한 번에 완성 못해요. 우리는 그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느낌으로 하되 그 원리, 밝은 부분은 밝게, 그리고 그 빛의 반대 방향은 좀 어둡게,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은 좀 강하게, 그리고 그림자 부분은 좀 뭉개주고, 그러면서 평면이지만 입체의 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튀어나온 부분과 뒤로 멀리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깁니다. 왜냐면 완성되어 가거든요. 완성되었을 때 형태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선생님은 바라는 것은 고등학교 미술을 하면서 미술이 한번 해볼 만한 취미가 될 수 있구나, 아니면 미술이 좀 즐거운 학문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 선생님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 이러고 지금 밝은 부분인데요. 밝은 부분을 그냥 놔두지 말고 한번 살짝 이거를 좀 이제 밝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밝은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생각보다 밝은 부분이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밝은 부분을 그러니까 연필선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좀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색은 칠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칠했을 때 좀 강하게 넣거든요. 이 밝은 부분은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그려보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선 하세요. 근데 그냥 비워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샤프를 사용해도 괜찮고 연필을 깎아서 사용해도 되고, 그러니까 가는 선으로 그러니까 살짝만 힘을 빼서 살짝만 넣어줍니다. 우리 그 직육면체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살짝 깔아주죠. 힘을 빼고, 힘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만 지금 잡고선 선생님은 하고 있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밀도 있게.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지우개를 이때 사용합니다. 선으로 보이지 않게. 핵심은 선으로 보이지 않게입니다. 그리고 앞부분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밝은 부분에 2단계나 3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주고 좀 정리를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통에 명도 단계 적용하기를 해봤어요. 어땠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오히려 원통이 더 직육 면체보다 쉽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기도 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곡선이 더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육 면체를 먼저 하고 원통을 해본 것입니다. 자, 연필을 잘 사용하면 색연필도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수업에는 색연필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미술에서 선생님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재료보다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색연필로 그리는 색깔 칠하는 것에 앞서서 명도 단계, 그러니까 사비연필이나 연필, 샤프를 활용해서 연필선 쓰는 법을 미리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미술 시간은 어땠나요? 프랑스 파리에서 하긴 상상력으로 프랑스 파리로 왔지만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내 생활이 많아졌지만 이렇게 미술을 통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그림 그릴 수도 있고 우리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삼으면은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만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음 시간 미술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해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